안녕하세요. 짱쌤입니다. 병원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의학용어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에는 처치라든지 간호 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혈액을 뽑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덕맥, 정맥 사용할 수 있죠. 동맥은 아테리, 정맥은 베인이 되시겠어요. 우리가 체열하는 곳은 대부분 베인이 되시겠죠. 샘플링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피를 뽑는 과정을. 피를 뽑고 나면은 잘못됐다, 검사를 다시 해달라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대부분이 헤모라이시스나 클롯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헤모라이시스는 용혈이 됐다는 거예요. 혈액세포가 파괴됐다는 거죠. 혈액이 응고됐을 때는 클롯이라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용혈이나 혈액 응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바늘 너무 얇은 걸 사용했다든지 혈액이 잘 안 나와서 심하게 당겨서 뺐다든지 하실 때 이제 헤몰라이시스나 클롯이 나타나실 수 있죠. 피내에다가 항생제 검사하는 거는 스킨 테스트라고 하죠. 정맥 주사는 IV라는 약어 사용해요. 인트라베이너스라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근육 주사는 IM이라고 하죠. 인트라머스큘라가 되시겠어요. 피하 주사는 SC죠. 서브큐타니우스 인젝션이 되실 수 있어요. 경구는 피오라고 많이 사용하는데 라틴어예요. 퍼오스라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물약은 시럽, 좌약은 서포라고 많이 사용하는데 서포시어터리가 되시겠어요. 투약은 메디케이션, 주사 처치하는 거는 인젝션이라고 사용하시면 되고 INJ라고 이렇게 적을 때 약어 줄여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인젝이라고 표현 많이 하죠. 인젝션 되시겠어요. 수액을 주입할 때도 속도를 맞춰서 주입을 하는데 속도를 정하지 않고 쭉 들어갈 때가 있어요. 환자가 쇼크일 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수액을 완전 주입하는 거를 풀드롭이라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수액에다가 약물을 섞는 경우는 플루이드 믹스라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수혈, 혈액 종류를 맞는 거죠. 트랜스퓨전이 되시겠어요. 그리고 수혈하는 혈액들을 팩셀이라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침상을 만드는 거, 환자가 입원할 때 빈 침상을 깔아주시는 거 필요하죠. 베드 메이킹이라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열이 나는 사람한테 미온수로 닦아주는 행위, 미온수 마사지가 되시겠죠. 테피드 마사지라고 사용할 수 있어요. 상처를 소독하는 거는 드레싱, 입안을 닦아주는 행위는 구강간혹, 마우스 케어라고 사용하죠. 회음부 부위에 소독을 해주는 거는 피케어라고 많이 사용하는데 페리니어를 줄여서 피케어라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페리니얼 케어 하시면 되겠어요. 삽관은 인투베이션이 되시겠고요. 관장은 에네마, 방광을 센척하는 거는 블레더 이리게이션이 되시겠어요. 유치도관을 삽입했다. 이때 유치도관을 폴리카테터라고 사용하고 유치도관에 이제 풍선을 부풀리는 과정은 발루닝이라고 사용하실 수 있죠. 단순 도뇨는 넬라톤 카테타라고 사용하실 수 있죠. 흡인을 하실 때는 T튜브에 흡인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T튜브는 밑에 있는 기관절개에 트라키오스토미를 한 튜브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T튜브, 트라키오스토미 튜브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장관 튜브, 비위관으로 삽입하는 거 L튜브라고 사용하죠. 레비인 튜브가 되시겠어요. 위장관에 영향을 주는 급식 형태는 피딩이라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래를 빼는 행위, 흡인은 석션 되시겠고요. 꼬매는 거 있죠. 봉합은 슈처라고 사용하시고 슈처 후에는 7일 정도 후에 실밥을 제거하죠. 스티치 아웃이라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SO 이렇게 약어로도 사용하죠. 절개는 인시전이 되시겠고요. 제왕절개술은 시색이라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회음부 절개술은 에피지오톰이라고 사용하시고요. 수술은 OP라고 약어 사용하는데 오퍼레이션이 되시겠죠. 재수술은 리오피, 수술 전, 수술 후 처방이 따로 나죠. 수술 전 처방은 프리오피 오더, 수술 후의 처방은 포스트 오피 오더라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환자가 걸어 다니는 보행 자체를 암블레이션이라고 사용하고요. 환자를 침대에 화장실도 다니지 않고 소모를 줄이는 행위를 절대안정이라고 하는데 ABR이라고 하죠. Absolute Bed Rest가 되시겠어요. 여기서 절대를 빼시고 그냥 침상 안정 중이다 했을 때는 BR이라고 약어 사용하죠. Bed Rest가 되시겠어요. 심장 박동이 멈춘 상태를 어레스트라고 하시면 돼요. 어레스트 환자가 나타났을 때 CPR을 시행할 수 있죠. 심폐소생술 되시겠어요. CPR은 카디오 풀모너리 리서시테이션이 되시겠어요. 그리고 이 심폐소생술을 안 하겠다 동의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DNR 퍼미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명치료 금지 동의서가 되겠죠. Do not resuscitate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환자가 사망을 했다. 익스파이가 되겠죠. 익스파이 유효기간이라고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활력 징후는 바이탈 사인이죠. 바이탈 사인의 네 가지는 맥박, 체온, 호흡, 혈압이 되시겠어요. 맥박은 PR이라고 약어 사용할 수 있는데 펄스 레이트가 되시겠어요. 하트 레이트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체온은 BT, 바디 템퍼러처가 되시겠고요. 호흡은 레스피레이터, 레이트를 붙여서 RR이라고도 표현하실 수 있어요. 혈압은 BP죠. 블러드 프레셔가 되시겠어요. 초음파는 울트라소노, 혈당 검사는 BST라고 많이 사용하는데 블러드 슈가 테스트가 되시겠어요. 이 중에서 공복 시에 혈당 체크할 때는 FBS라고도 사용하는데 패스팅 블러드 슈가가 되시겠죠. 혈액을 검사하는 거를 이제 랩이라고 사용하는데 레버테리를 줄여가지고 LAB라고 쓰고 랩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블러드 케미스트리 이그제미네이션 뭐 이런 혈액 검사하는 거를 다 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배양 검사는 세균을 배양해서 어떤 균이 자라는지 하는 검사죠. 컬처라고 사용하고요. 블러드를 컬처 나가실 수도 있고 스푸툼, 가래를 나갈 수도 있고 유린 컬처도 나가실 수 있죠. 그래서 상처에서도 운두 컬처 해가지고 상처 컬처도 나가실 수 있죠. 주사를 놓을 때 많이 사용하는 기구들을 보시면요. 1번 사진 보시면 주입 펌프죠. 얘는 기계가 정량을 맞춰서 딱 세팅된 값을 주입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인퓨전 펌프라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사진은 수액 세트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수액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부분을 점적통, 챔버라고 사용하실 수 있죠. 그리고 수액을 조절하는 조절기는 클램프라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4번에 보시면 수액의 정량을 조절하는 세트는 도시프로라고 하고 얘도 시간당 밀리리터를 세팅값으로 조절하실 수 있어요. 5번에 있는 사진은 정맥주사 수액을 빼고 정맥주사를 확보할 때 막아놓는 형태로 헤파린 캡을 사용할 수 있어요. 헤파린 락이라고도 하고 헤파린 캡이라고도 사용하실 수 있죠. 그 밖에 지혈대, 묶는 끈을 토니켓이라고 사용하죠. 붙이는 반창고는 플라스타라고 사용하시고요. 이 수액 세트라든지 지혈대 반창고를 담아가는 그릇이 있죠. 트레이라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액을 밀고 다니는 걸대를 폴대라고 사용하시죠. 폴. 주사 바늘은 니들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비 형태로 되어 있는 바늘을 스카풀 니들이라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 주사기는 시린지죠. 그 주사기 안에 고무 패킹이 되어 있는 밀대, 내관은 피스톤이라고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 주사 바늘의 크기는 G라고 사용하지만 읽을 때는 게이지라고 읽어주셔야겠어요. 우리 드레싱 할 때 손뭉치 있죠? 코튼 볼이 되시겠죠? 꺼즈. 그리고 얇은 여러 겹의 꺼즈를 사용할 때는 화상 꺼즈라고 해서 뻔 꺼즈라고 사용할 수 있어요. 붕대는 약어로 EB, 일라스틱 밴데이지가 되시겠고요. 석고붕대는 캐스트, 방기부스라고 사용하는 부목 형태가 스플린트가 되시겠어요. 소변 주머니는 유린백이라고 있죠. 피주머니는 해모박 해주시면 되겠어요. 드레싱 할 때 많이 쓰는 기구들 살펴보실 건데 가위 종류 있죠. 시저라든지 켈리 같은 것들은 직선으로 뻗어져 있는 것들이 있고 곡선을 이루는 것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스트레이트라고 읽어주시고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건 커브드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위를 시저라고 하시면 스트레이트 시저, 커브드 시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저의 종류들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기 첫 번째 사진과 같이 1번에 있는 자를 때 사용하는 시저를 컷 시저라고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있는 거는 더 뭉툭하게 생겼어요. 맷잼 바울 시저인데 맷잼이라고 많이 사용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있는 가위가 제일 날카롭고 작은 형태로 돼 있어요. 아이리스 시저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은 상처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를 때 사용하는 게 아이리스 시저가 되시겠어요. 2번에 보시면 블레이드라고 써 있죠. 얘가 이제 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처를 절개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데 포장지에 보시면 숫자가 써 있어요. 그래서 10번, 11번, 12번 이렇게 그 칼의 모양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림도 그려져 있기 때문에 보고 사용하시는 거 필요하고 의사들이 번호를 말을 많이 해요. 9번 블레이드 주세요. 뭐 10번 블레이드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번호를 보고 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 블레이드는 핸들에 끼워서 사용하는데 핸들은 스칼퍼 핸들이라고 하시고 나이프 핸들이라고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핸들에 껴가지고 꼭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에 있는 켈리와 모스키토를 보시면 두 개 다 겸자로 사용하실 수 있죠. 그래서 카테타를 잠글 때 사용하거나 수술할 때 혈관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사용하시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크기가 켈리가 훨씬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사진상으로도 확 표가 나실 수 있죠. 두 개 다 커브드 켈리와 커브드 모스키토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켈리가 훨씬 크고 모스키토가 훨씬 작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번에 있는 거는 니들홀더예요. 니들홀더는 바늘과 실을 껴가지고 사용하는 잡고 꼬맬 수 있는 슈처를 할 수 있는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크 실이 있는데 실크를 개봉하시면 거기에 바늘과 실이 연결돼 있어요. 걔를 니들홀더로 걸어서 슈처를 하실 수가 있겠죠. 드레싱 용품들 이어서 보시면요. 4번에 보시면 포셉자라고 돼 있죠. 포셉자에 긴 포셉, 롱 포셉을 꼽아서 드레싱 세트들을 이렇게 코튼 볼이라든지 꺼즈를 꺼낼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 포셉자에는 1번에 있는 스폰지 포셉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 수술방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스폰지 포셉이 되시겠고요. 꼽아서 사용하는 것들 롱 포셉이 되겠고 2번에 있는 거는 롱 포셉보다 훨씬 작죠. 롱 포셉은 한 20cm 되고요. 드레싱 포셉은 10cm나 뭐 이 정도 되시겠죠. 드레싱 포셉은 드레싱 세트 안에 들어서 이제 소독할 때 코튼볼을 잡고 상처를 소독할 때 사용할 수 있죠. 3번에 보시면 드레싱 포셉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눌린 듯한 조금 더 통통한 애가 있어요. 얘를 에딘스 포셉이라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4번에 있는 포셉자, 포셉까지 해서 포셉자 세트라고 사용하실 수 있죠. 5번에는 꺼즈를 담아놓는 드럼이 되시겠어요. 6번은 상처 배액물이나 구토를 할 때 받치는 곡반이 되시겠어요. 퍼스펜이라고 읽어주시면 되죠. 7번의 모스키토는 앞에 슬라이드에서도 봤지만 켈리랑 비슷하게 생겨서 겸자, 잠글 때 많이 사용하는데 드레싱할 때 코튼볼을 드레싱 포셉 대신에 잡으면서 소독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8번에는 미생물 수송용 배지라고 되어 있는데 트랜스포트 메디아가 되겠어요. 여기 면봉이 돼 있어서 멸균된 면봉이라서 상처 배액물을 찍어서 배양 검사를 나갈 수 있는 형태의 배지가 되시겠어요.